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과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은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등급이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 부모님 계정으로 들어가서 본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또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이미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이 무척 많습니다. 그걸 찾아서 공유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용을 알게 되겠죠. 자,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 전체를 보지 않았어도 내용을 아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이 드라마에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기성세대가 했던 놀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학생들이 그런 놀이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 반 학생들에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놀이 6개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나 골라보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달달한 설탕 볶기였습니다. 요리 실습을 하지 말고 대신 설탕 볶기를 하자고 제안한 아이도 있었고요. 과학 실험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실제로 했을 건데요. 점심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실습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요즘 초등학생들이 오징어 놀이를 알고 있을까?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그런 놀이가 있는 줄 알았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오징어 놀이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오징어 놀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이 게임 룰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오징어 놀이를 하고 그럴까? 사실 그거는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일단 지금은 학교에서 거리 두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오징어 놀이를 제대로 하려면 밀고 당기고 넘어뜨리는 그런 과정들이 많죠. 이 오징어 놀이를 하려면 안타깝게도 친구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점심시간에 정말 오징어 놀이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이제 하고 나면 무릎이나 팔에 이제 손톱에 긁힌 자국, 넘어져서 상처 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도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냥 놀다가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상태로 하교했다가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해 하시겠죠. 그래서 오징어 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교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상황이 너무 격렬해진다 싶으면 바로 이제 개입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다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죠. 아마 요즘에 그냥 아이들끼리 오징어 놀이를 하라고 하면 거의 학교 폭력으로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 되겠죠. 아이들이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하면, 오징어 놀이를 하면 재미있어 할까?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5학년 담임을 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로 알려지기 전이었죠. 담임 체육 시간에 그 팀별 경쟁 게임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오징어 놀이로 팀별로 경쟁 게임을 적용한 적이 있어요. 이제 방법을 설명해 주고 담임인 제가 심판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오징어 놀이를 할까 말까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치는 아이가 이제 생길까봐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몇 가지 안전장치격인 규칙을 추가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갑자기 뒤에서 밀면 안 되고, 또 넘어진 친구가 있을 때는 직접 일으켜줘야 하고, 이제 반칙한 학생의 경우 바로바로 아웃시키는 과정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무척 좋아했어요. 본인이 넘어지면서도 웃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2년 뒤에 이제 그 아이들이 6학년 졸업식 때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한 아이가 졸업 소감 이제 영상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초등학교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오징어라는 놀이를 할 때였다. 자,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오징어 놀이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었을까? 사실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오징어 놀이는 복잡하다는 인상이었어요. 선을 밟으면 안 되고, 오징어 밖에서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없고, 통과하면 두 발이 되고, 막 되게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오징어 놀이 규칙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익숙해지고 나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매 순간 어떤 긴장과 이완이 그런 연속되는 놀이 과정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특히 이제 한 발이었다가 두 발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의 자유로움, 그때 환호성들을 많이 질렀고요. 또 수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모든 공격수를 막아냈을 때 그 감격해하던 모습들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담임으로써 이렇게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 살펴봤을 때, 요즘 아이들이 오징어 놀이를 하는 방식과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어린 시절 했던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3년 전에 담임 체육 시간에 오징어 놀이를 적용했던 이유는 팀별 경쟁 게임에 적합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종목을 하나 채택했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그 팀별 작전 짜는 과정을 잘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 오징어 놀이를 할 때는 역할도 정하고 언제 동시에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 몇 명은 유인 작전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과정을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요즘 아이들은 주로 개인 플레이를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일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희생 플레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가령 공격수가 오징어 몸통을 가로질러서 두 발로 자유로워지려면 이제 수비를 뚫고 건너야 하죠. 그때 처음 통과하는 친구가 보통 이제 수비수 몇 명을 이제 양손으로 끌어안고 이제 넘어지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본인은 통과 못하는 이제 희생 플레이를 하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두세 명이 이제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곤 했는데요. 그 역할을 하려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예. 결국 각자 알아서 넘어가거나 누군가 실수하기를 기다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팀 플레이보다 어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의 어린 시절과 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냐면 오징어 놀이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제 기억에 어릴 적 오징어 놀이를 하면 이제 수비를 하면서도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공격수와 직접 경쟁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징어 놀이 수비팀 중에 오징어 밖으로 나가서 공격수와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가 좀 무척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아이들도 비슷했는데요. 우리가 어릴 적에 오징어 놀이를 할 때는 공격수 아이들 중에서 두 발이 아니어도 한 발로 뜀뛰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징어 내부를 가로질러서 이제 삼각형 부분을 이제 밟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 대부분 두 발이 되기 전에는 오징어 내부로 진입하는 아이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모함이 사라진 그런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면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도전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에 이러한 오징어나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놀이 문화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사라진 뒤에는 아무래도 골목 문화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놀이는 누군가가 그 놀이를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전수가 되죠. 골목에서 아이들이 어울릴 때는 아이들 학년이 뒤섞여서 놀았죠. 그래서 동네 선배로부터 놀이를 전수받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에게 연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동네 6학년 형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이 유일하게 노는 방법이 학교 점심시간에 동학년 같은 반 친구들하고 노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온 놀이를 전수받거나 또 전시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아마 80년대 이후 또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놀이 문화도 같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학교 방과 후에도 대부분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 놀이 시간도 또 줄어들었고요. 그런데요, 이런 놀이 문화가 사실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은 놀이 문화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익히고 있는 관계성과 사회성은 대부분 학교 생활에서 어떤 규칙과 규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을 통해서 팀별 놀이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그 기회와 경험의 횟수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함께 놀아주시는 것만으로는 사실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중에 담임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 반 선생님은 아이들 공부를 안 시키고 이렇게 놀게만 해서 다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민원 아닌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몇 번 하다가 의욕을 상실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사실 다양한 놀이를 전수해주고 학교에서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생님들께 어떻게 보면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습니다. 3년 전에 5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오징어 놀이를 할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들이 어린 시절 오징어 놀이를 할 때는 우리 공격팀이 이겼는지 우리 수비팀이 이겼는지가 중요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팀이 이겼는지보다 이번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내가 오래 살아있는가에 더 중점을 두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놀이 초반에 아웃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모습 자체가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듯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사실 놀이는 아웃되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할 수 있죠. 조금 더 과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이에서조차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과연 도전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고요. 놀이에서만큼이라도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